이번 주 경제 이슈를 쪽집게처럼 골라서 신나게 이야기하는 시간 신들린 경제 고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다. 이거는 신나는 거예요, 신 안 나는 거예요? 사실 통화만 했는데 신나고 안 나고 할 게 뭐가 있나 싶어요. 이제 그다음 결과가 중요하지. 네. 아, 결과가 중요하지. 네네. 예. 일단 그러면 어떤 얘기했대요? 뭐 그냥 약간 배고픈 밥 먹어야지 얘기였습니다. 어? 그럼 처음 통화하는데 무슨 되게 심각한 얘기 하겠어요? 아니 그냥 잘해보자, 축하한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서 한미 간 관세 협의 관련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여기 무슨 정보가 들어가 있나요? 아무 정보도 없습니다. 네. 어쨌든 협상을 곧 타결하자 뭐 이런 얘기군요. 네, 언론적인 잘해보자. 잘해보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예, 아니 근데 일각에서는요. 네. 미국은 이거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하고 통화한 걸 발표 안 했다고 그러는데 공식 발표는 안 했다고 네, 하는데 네. 이게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일가 뭐 길들이게 하려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분석도 있던데 어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만약에 뭐 정상적인 정권이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 이게 보통의 이제 의사소통 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어떤 미국 정부의 정책 발표가 트럼프의 개인 SNS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대변이 나와서 정상적으로 얘기하고 이런 정권이었다라고 하면 미국이 트럼프가 네, 맞아요. 그럼 이거 약간 외교적 결례인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트럼프 행정부잖아요. 여기는 그냥 자기가 정책 발표를 자기 SNS 해버리는 그런 지금 시대잖아요. 그런 얘기는 기존의 전통적인 미국의 외교 프로토콜이 다 무너져 있는 상태다라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미국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트럼프가 뭐 미국 행정부에서 뭐라고 말 안 한 거 가지고 크게 문제 삼지 않아야 될 게 지금 트럼프한테 중요한 게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통화한 이런 게 아니에요. 머스크가 더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을 보자면 동부 시간 기준으로 6일 오전 9시에 통화했거든요. 그럼 그 전날 5일날 무슨 일이 있었냐? 5일날 그 독일 총리와 이제 회담이 있었어요. 근데 회담이 있었는데 그 전에 이제 트럼프가 다른 외국 정상과 이렇게 뭐 할 때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한테 떠오르는 게 젤란스키 막 보면은 막 고성효가 막 난리가 났죠. UFC 벌어질 줄 알았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정도 난리가 나서 적극적으로 뭔가 트럼프가 발언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발언하고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굉장히 길었죠. 그 다음에 남아공 대통령하고 할 때도 너네 백인 뭐 이렇게 뭔가 뭐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난리가 났었는데 어제 그 트럼프가 총리랑 이렇게 회담할 때는 어제가 아니라 그 5일 날 굉장히 이렇게 멍하니 있었어요. 그래요. 그리고 회담이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40여 분간에 그 이제 기자회견을 할 때 기자들이 트럼프한테 물어본 건 독일 총리가 무슨 얘기했어요가 아니에요. 머스크 물어봤구나. 머스크 물어봤어요. 머스크 저희 잠시 후에 할 거예요. 네. 그 머스크랑 그 5일 밤에 설전을 벌였거든요, SNS에서. 이거 우리나라랑 뭐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이렇게 외교적 걸레다. 이거 뭔가 함의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저는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제 우리나라 관세 협상 시한으로 제시되었던 게 7월 8일이거든요. 네네. 근데 한 달 남았잖아요, 지금. 네. 어때요? 이른바 줄라이 패키지라고도 부르던데. 네, 이거 한 달 남았는데요. 지금 돌아가는 프로세스 보자면 또 유예될 것 같습니다. 유예가 일단 연기. 왜냐하면 협상할 시간이 지금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미국 입장에선 역시나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국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약간 이거 우리가 지금 뭐 우리 정부가 갖춰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한 달 남았다고 해도 약간 뭔가 이거 되나 안 되나 뭐 이렇게 약간 마음 졸일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마음 급한 건 일본이에요. 그래요? 일본 같은 왜요? 경우에 원래 그 예정대로라면 이번 주에 뭔가 일정 타결이 이루어질 거다. 그리고 트럼프 생일이 6월 14일이거든요. 그리고 15일 날 이제 그 G7 정상회의 열리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일본에서 날아가서 트럼프와 뭔가 이렇게 잘 해서 트럼프한테 생일 선물로 이제 우리 협상 타결을 줄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일본 언론 쪽에서 나왔어요. 일본은 생일 선물도 준비하는구나. 네, 그랬어요. 근데 생일 이렇게 하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도 뭔가 관세 협상 결과를 빨리 내놔야 되고 그리고 일본 입장에서도 여기서 뭔가 선물로 주고 뭐 이렇게 하면 좀 그림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일본도 밀렸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밀리겠네요. 네, 지금 뭐냐면 미국한테 중요한 건 중국이잖아요. 지금 9일 날 런던으로 지금 모두 날아갔습니다. 상무부 장관, 재무부 장관 그리고 USAR 대표가 다 날아가가지고 중국이랑 이제 협상한다고 하거든요. 협상 주체가 되는 이 사람들 모두 런던 날아가서 중국과의 협상에 매달리고 있는데 일본과 협상이 되겠어요? 그럼 일본도 뒤로 밀렸거든요. 그게 끝나야 일본하고 일종의 맞아요. 무슨 낙수 효과, 관세 협상의 낙수 효과라고 그래야 돼? 미국 입장에서 제일 큰 시장인 중국과 해놓고 그다음에 일본, 한국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네요. 뭐. 그리고 제가 봐도 그냥 빨리 서두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다른 나라 하는 거 잘 보고 거기서 그렇죠. 우리가 이제 힌트를 얻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굳이 뭐 줄라이 패키지 이거 빨리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제가 단언할 수는 없는데 저의 단견으로 이렇게 네, 보면 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 정책은 치밀하게 계산하거나 준비하고 효과 역효과 다 따져본 게 네네. 아니라 일단 그냥 지르고 본 것 같은 세금을 관세를 올리면 우리나라에 돈이 많이 들어오지 않니? 맞아요. 그러면 좋은 거 아닐까? 그러면 재정 적자도 줄이지 않을까라는 그냥 단순한 생각도 지르고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뭐 예.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일단 스텝이 꼬였다는 건 맞고요. 왜냐하면 네. 관세로 해서 세수가 있어야지 감세가 가능한데 지금은 관세가 안 되는데 감세를 하니까 이렇게 예. 여러 가지 반발에 부딪히는 거죠. 자, 결국 그 감세 요것도 이 두 남자의 싸움의 큰 원인이라고 하던데. 네. 머스크와 트럼프 대 머스크. 전 세계 최고 권력자와 최고 재벌이 싸우는 거예요. 이거 신나는 거예요, 안 나는 거예요? 신이 안 나죠. 근데 전 재밌긴 해요. 보고 있으면. 테슬라 투자 안 하셨죠? 예. 아 그래서 그렇구나. 테슬라 투자하신 분들은 그 싸움을 예. 그 SNS로 생중계를 보면서 나의 테슬라 주가가 하락하는 급락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아마 지켜보셨을 거예요. 그것도 그런 게 있구나. 싸운 이날만 테슬라가 14% 넘게 빠졌거든요. 근데 또 그 다음날 또 30% 올라가고 이러니까 미국 증시. 아예 3% 반등. 그 다음날 3% 반등. 예. 그러니까 시총 200조가 날아가니까 예.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진짜 줄이 좀 싸우지 말지 하는 마음이었겠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저는 저 테슬라 투자 안 하니까. 어쨌든 두 사람이 죽고 못 사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한 몇 달 되지도 않아가지고 왜 이렇게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두 사람이? 그 나중에 이제 워싱턴 포스트가 그 백악관 인사들 인터뷰해가지고 예. 뭐 여러 가지 말들 하는데 2월부터 뭔가 균열 조짐이 보였다라고 해요. 2월이면 꽤 됐네요. 네, 근데 이제 어차피 외부로 드러난 건 이제 최근이니까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그 보자면 그 트럼프가 미는 인사 앞서서 그 뉴스 4월달에 보셨잖아요. 이렇게 관세 관련돼 가지고 트럼프랑 베센트랑 백악관에서 고성을 지르면서 싸워가지고 거기서 말리고 막 거기 뭐 한판 벌어질 뻔했다 뭐 그런 뉴스 나왔잖아요. 베센트랑 아니 머스크랑 베센트랑. 머스크랑 베센트랑 네, 뭐 그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거 한번 했었죠.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가 미는 트럼프란다 죄송합니다. 머스크가 미는 인사들 2명이 다 인선이 안 됐어요. 한 명은 이제 국세청장. 국세청장은 사실 베센트 재무장관 입장에서는 자기 이른바 나와바리 사람이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 머스크가 나 이 사람 했으면 좋겠는데라고 밀었는데 결국 안 됐거든요. 당연히 베센트 사람 됐고요. 세무조사를 받지 않기 위한 머스크의 중장기 전략이었나? 국세청장 밀었어요? 그리고 예, 이제 재벌이? 나사 국장도 이제 뭔가 머스크가 미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예. 결국 안 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머스크의 좀 약발이 좀 떨어진 거 아니냐, 힘이 떨어진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이런 일까지 벌어졌고요. 예. 어쨌든 처음에 이제 머스크가 그러면 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느냐에 있어서 정치적인 철학도 있겠지만 어쨌든 자기 회사와 관련된 사적인 뭔가 이익도 연관돼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그 감세 법안이요. 이게 원 뷰티풀 빌이에요. BBB 법안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아름다운 법안인데 이 머스크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도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이 안에 보면은요. 왜냐면 질문. 되게 기업하는 사람들은 감세 좋아하잖아요. 일단 법인세 깎아주니까. 아니에요? 근데 왜 싫어하는 거예요? 머스크는? 감세 그 안을 뜯어다 보면요. 예. 전기차 보조금을 올해 32년까지 주기로 돼 있었어요. 예. 연방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러니까 전기차 보조금이 나오는 게 미국 같은 경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정부에서 주는 게 있고 연방 정부에서 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캘리포니아가 왜 전기차 보급률이 높은 게 주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이 많아서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런데 연방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이 원래 계획대로라면 원래 그냥 놔두면 법을 32년까지 보조금을 주기로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요 법안을 보자면 감세 법안 보자면은 보조금을 올해까지만. 그럼 이런 거구나. 네. 감세해서 수입도 주니까 지출도 줄여. 맞아요. 그러면 보조금 안 줘. 이렇게 되는 거. 감세가 그러니까 세금을 줄여준다 뿐만이 아니라 정부 지출 좀 예. 줄인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조금 나가는 거 이런 거 좀 줄이겠다라는 그 의도도 있어가지고 예. 거기 한번 보면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를 원래 32년인데 올해까지만 주겠다라고 하니까 이로써 그 테슬라가 있게 될 영업이익 손실이 뭐 10몇억 달러인가 뭐 꽤 된다라고 이렇게 들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머스크 입장에서는 자기가 추진했던 여러 가지가 좀 약간 뭔가 이렇게 부딪히고 예. 그리고 이 두 가지 있습니다만 자기 회사에 대한 뭔가 손해 그리고 이게 사실 도지위원장이었잖아요. 예. 이게 뭐예요? 정부 지출 줄이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했는데 이 감세라고 하는 건 이게 다 깎아버리는 거니까 아니 예. 내가 이렇게 힘들게 노력해가지고 정부 재정 적자를 줄이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감세가 되면 재정 적자 규모가 훨씬 더 커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일을 수포로 만드는 거니까 거기서 열이 받은 것도 있고요. 네. 관세 협상에 꼬이면서
감세도 약발에 안 막히게 됐고 여러 가지로 트럼프는 좀 곤란한 상황이네요. 어쨌든 그러면 앞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테슬라 주가 떨어졌고 네, 맞습니다. 비트코인도 떨어졌어요? 이 비트코인도 사실 약간 그래서 다들 비트코인 투자자분들이 아니 뭐 테슬라 주가 떨어지는 거야 이해가 간다. 예. 그런데 왜 비트코인은 떨어지느냐 하면서 의아해 하시는데요. 예. 굳이 그 인과관계를 설명을 드리자면 머스크가 상징하는 건 뭐냐면 실리콘밸리의 친크립토 인사들을 대표하는 기술 쪽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이 트럼프한테 이제 이른바 붙으면서 예. 그쪽 그 후보 시절 당시에 굉장히 많은 돈도 됐었고요. 그리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찬조 연설 나가가지고 막 팔짝팔짝 뛰면서 막 우리 트럼프 찍어야 됩니다라고 예. 얘기해 줬어요. 그 결과 트럼프의 경우에도 굉장히 친크립토 정책을 많이 내놨고요. 물론 그 트럼프 일가의 사적인 이익도 약간 네. 연관된 느낌이긴 하지만 트럼프 얘기가 사적인 이익 네. 많죠 그거. 네. 예. 근데 둘이 헤어졌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트럼프가 이 친크립토적인 입장이 조금 선회하는 거 아니야? 돌아서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시장이 걱정을 했는데 예. 일각에서는 그 이날 주가를 보자면요. 매그니피센트 7 가운데 테슬라 주가만 떨어지고 나머지는 그냥 저냥이었어요. 이걸로 봐서는 그냥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강세를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정을 좀 받을 때가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이다. 그렇구나. 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친크립토가 혹시나 반크립토 되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제가 보기에 그건 걱정 안 해도 된다. 왜? 트럼프 일가의 사적 이익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럼 뭐야? 코인이 예를 들면 정말 가상자산이 머스크가 뭐 물러나도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그 아들들 좀 코인에서 만들었잖아요. 장난 아닙니다 지금. 그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코인 시장은 죽지 않는다. 저는 이 머스크랑 트럼프 보면은 네. 이 두 사람이 공적 의식이란 게 있나? 자기 돈 벌려고 자기 장사하려고 대통령하고 공직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두 사람 다 직권남용 아니야 이거? 근데 예. 뭐 굳이 표현을 하자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공적인 이익을 마가라는 큰 뜻을 이루는데 예. 나의 사적 이익을 살짝 끼워 넣는 거지 두 개의 이익이 충돌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요? 네. 라고 이제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네. 단순한 질문. 네. 원래 뭐 대부분의 나라에서 대통령하고 재벌하고 싸우면 대통령이 이기잖아요. 네. 아무래도. 근데 미국은 왠지 좀 다를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근데 트럼프랑 머스크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지금? 지금 모습은 약간 그 머스크가 좀 한 발 물러선 모습입니다. 아무리 최고 네. 재벌이라도 미국 대통령한테는 안 되는구나. 둘이 이제 막 싸우면서 예. 막판에 약간 제가 보기에도 좀 너무 나갔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머스크가 트윗을 하나 올린 게 있는데 X에다가 야 너 앱스타인 파일에 트럼프 이름 있는 거 알지? 라는 식으로 올렸어요. 이거는 앱스타인 파일이라고 하면 미성년자 성착취하다가 구속돼가지고 수감 중에 목숨을 끊은 앱스타인. 맞아요. 예. 이게 이제 목숨을 잃은 게 이제 자살을 했는데 자살 당했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음모론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감옥 안에서. 감옥 안에서 자살을 당하면서 예. 수사가 종결이 안 됐어요. 예. 결과적으로 거기에 있어서 성착취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약간 이렇게 되게 유명한 인사들을 불렀다라고 하잖아요. 파일에 어마어마한 사람들 이름이 있다고 근데 하죠.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왜? 뭐 공소권 없음이 되나요? 네, 우리나라로 치면 그래요. 네네. 맞아요. 예. 그렇게 됐으니까. 예. 그런데 거기 이제 트럼프 이름이 뭐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뭐 굉장히 큰 거였죠. 그래서 거기 그 머스크가 이거 앱스타인 파일에 이름 있다 그러면서 야 기록을 위해서 이거 남겨놔 캡처해둬라는 식으로 이제 올렸어요. 그런데 그 관련된 건 다 지웠어요. 앱스타인 파일 관련된 건. 영리를 건드렸나요? 네, 그거 약간 너무 나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아마 다 들어요. 본인도 아마 내가 열받아서 올렸는데 내가 봐도 이거 아닌 것 같아라고 해가지고 지운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관세 관련된 얘기는 아직도 남겨뒀는데 여러 가지가 그런데 그 이후에 벌어지는 약간 그 머스크의 X와 그다음에 트럼프의 트루스 소셜을 보자면 트루스 소셜에는 여전히 이제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우리 사이 이제 헤어졌다. 그리고 그 이제 머스크 너 민주당한테 만약에 후원하거나 민주당을 도우면 너 거의 뭐 죽을 줄 알아. 거의 협박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트럼프 네. 대통령의 매우 심각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랬다면서요. 네네.
뭐가 있어요? 하긴 대통령 쓸 수 있는 칸 너무 많겠구나. 일단 이제 당장 세무조사 앞서 하나? 말씀드린 대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 이제 보조금 문제가 있고 이건 이미 법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머스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사업들이 꽤 많습니다. 스페이스X는 그럴 것 같아요. 왠지. 스페이스X는 일단 나사가 뭔가 뭘 주는 예. 주체잖아요. 근데 예. 거기서 끊어버리면 근데 나사 입장에서 끊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만한 기술이 있는 맞아요. 그런데 어쨌든 굳이 한다고 하면 이제 그걸 이제 끊거나 아니면은 특히 저는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예. 이게 제일 심각하다고 보는 게 규제가 리스크가 굉장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율주행을 할 때 그러네. 이게 다 정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와서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이전에 민주당 정부에서는 진전되지 못했던 부분까지 굉장히 많이 나아갔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 굳이 이제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보복을 한다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사업의 근간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예요. 자, 네. 진짜 더 궁금한 거. 네. 완전히 끝났어요? 왜냐면 이 두 사람의 아니에요. 평소 행동을 봤을 때 아직 안 헤이맨 끝났어. 그러고 네. 다시 우리 없던 일로 하고 다시 친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럴 사람들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네. 네. 그래서 그 짤이 막 이렇게 돌고 있는데 네. 그 짤이 뭐냐면 테슬라 주식 사는 거 어때?라고 머스크가 트럼프한테 얘기해요. 근데 너무 비싼데? 네. 그럼 내가 형이랑 사이 틀어진 것처럼 보일 테니까 주가 떨어질 거야. 좋은 생각이군. 뭐 이런 짤이 돌고 있어요. 주가 조작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뭔가 언제라도 다시 예.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 머스크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권력이 필요하고 네. 트럼프 입장에서도 내년에 중간 선거 치르려면 머스크의 돈이 필요하고 맞습니다. 뭐 이러니까 두 사람 또 붙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둘의 캐릭터상 그렇게 싸웠다가 다시 붙어도 사람들이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저만 해도 그렇게 보잖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신들린 경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란 기자였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